중국은 이렇게 의젓하게 어느 만큼 잘 싸우나 보자, 정은이가 가서 용기백배 기세충천 떨기충천해가지고 미국 형님하고 어떤 단판을 짓고 오는지 보자라고 뒤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하연입니다. 최근 연일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시위라고 해가지고 미얀마에서 거의 폭동이 일어나서 국제사회 이슈를 달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폭동이 일어나는데 왜 북한 땅에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냐라는 게 아니고요. 북한이 아직까지도 붕괴되지 않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번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미얀마의 시민들이 거리로 떨쳐 나와서 미얀마의 군부 독재와 맞서면서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유엔도 그냥 예의주시한다라고 하고 그 어떤 평화군도 보내지 않고 유엔의 그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이것을 중국이 농간을 해서 중국이 지금 미얀마의 파병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평화유지군은 각국의 정부가 자발적으로 파병한 병사인데요. 국제적 수준에서 평화유지군은 각 세계 지역의 곳곳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엔이 본인의 기능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중국이 이 미얀마 군부 독재 세력의 뒷배경에서 군부 독재를 밀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팩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유엔은 올해 3월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유엔 평화 파병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상임 이사국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평화 유지군 파병에 동의하지 않다 보니 유엔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중국은 왜 이렇게 미얀마 사태에 미온적일까요? 중국 역시도 자국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어쩌면 미얀마 군인 세력을 뒤쪽에서 든든히 서포트해주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 세력은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항거하고 목청껏 평화를 외쳐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그럴 경우 중국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는다면 과연 북한은 어떻게 될까? 만약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있을 때 국제사회가 거기에 공조를 해서 더 가열차게 압박하고 압력을 넣는다면 과연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버리면 북한 정권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미얀마 군부 세력도 유엔 평화군 파병을 결정하면 군부 세력도 힘을 못 주고 무너질 것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분명히 중국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중국이 뒤를 봐줄게 해가지고 꿋꿋이 밀고 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군부 세력이 쿠데타 이전에 중국의 정부의 끈앞불 그리고 정부의 고위층과 밀접한 연결을 했고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중국의 지원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봅니다. 거의 중국의 동의와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킬 때 본인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관가하고 그것을 알고 소련을 찾아가고 중국을 찾아가서 만약 자기네가 수세에 몰릴 경우 소련과 중국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국어를 요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군부 세력도 중국을 등에 업고 이렇게 위세당당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언론과 뉴스 매체에 나올 때 김정은은 레인지로버도 타고 다니고 일본의 혼다라는 자동차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굴러가는 모든 자동차들, 트랙터, 기름, 즉 원유가 없이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갈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북한이 이라크처럼 원유가 나오는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북한은 반드시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들여와서 자동차 바퀴를 굴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단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탱크, 항공기, 비행기 이거 뭘로 뜹니까? 기름 없이 물만 밖에서 갖다 집어넣으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은 현대전이라고 하지만 달러 전쟁이고요. 돈과의 전쟁입니다. 경제력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제재 항목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수송로 몽땅 차단하고 연료를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유엔의 대북제재에 압박을 하는데 굉장히 항상 1번 순위로 올라가 있는 게
원유 공급입니다. 아마 이 원유 제대로 없으면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도 일주일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항시 나오지만 이 북한이 원유를 조달할 때 조선 동해상에서 공해상에서 러시아 선박 혹은 중국의 선박을 통해서 이적을 해서 북한으로 가지고 갔다라는 뉴스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 역시도 원유를 외부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원유 제공 국가 암암리에 북한이 말라 비틀어 죽지 않을 정도로 원유를 제공해주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북한의 수장 김정은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없다면, 중국이 북한이라는 카드를 버린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을 갈 때도, 베트남의 정상회담을 갈 때도 김정은은 항상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을 먼저 가서 만나고 그 다음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러 이동을 하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혹시라도 미국과 딜을 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시진핑 형님 따거 여치오什么하면서 우리를 좀 봐달라고 중국에 사부작 아부를 하러 갔다는 겁니다. 일단 선선을 쳐놓고 언제 어디서나 지금 강대국의 힘이 논리에서 미국과 중국의 두 명이 지금 견제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나는 그래도 중국 형님을 더 믿을 것이니까 중국 형님밖에 없습니다. 미국 형님에게 가서 내가 한 방망에 당하면 당신이 나의 뒤를 봐주십시오라는 딜을 하러 거의 2번, 3번을 중국 방문의 길에 김정은이 올랐던 겁니다.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냐라고 하면 남들이 싸움하는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 제일 볼만한 구경거리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과 북한과의 딜을 짓고 싸움을 하는 분쟁 속에서 중국은 이렇게 의젓하게 어느 만큼 잘 싸우나 보자 정은이가 가서 용기 백배 기세충천 떨기 충천해가지고 미국 형님하고 어떤 단판을 짓고 오는지 보자라고 뒤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중국 형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미얀마 군부는 암묵적으로 외부의 어떤 질타를 묵시한 채 그냥 꿋꿋이 본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올라오는 거 보면 미얀마 사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미얀마 국민들이 한국 대사관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헬프미 이렇게 써가지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무기 군수 조치,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조치를 이미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이 하루빨리 민주주의를 이룩해가지고 미얀마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뤄내기를 한국 국민들도 다 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남아 미얀마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이 인권 문제,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약품도 보내고 그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5년을 기점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저쪽 북쪽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우리의 먼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의 먼 이웃일 수도 있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 본 중국의 입장, 중국을 보니까 마냥 안이 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중국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중국을 건너온 탈북자들 모조리 잡아서 다시 한번 그 범위 아가리로 북송시키는 그 자태, 그들이 행하는 이 행태를 놓고 봐도 중국은 분명히 북한 주민들의 만력의 숙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없었다면 북한 바로 옆에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나라, 태국과 같은 나라가 있었다면 북한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졌을 겁니다. 중국이 북한 저쪽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 자리 잡고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커버하고 중국이 뒷배를 봐주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아직까지도 참엄한 독재, 그렇게 간악한 독재를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존재했고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용서할 수가 없죠. 이 중국이 바로 북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어떤 데모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데모를 한 후 뛸 수 있는 곳도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 만약에 북한 사람이 도망쳐서 온다면 중국 정부는 북한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조건 색출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넘겨주는 작전을 일사불란하게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중국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국 땅에 넘어가면 죽은 목숨이다 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민들을 북송시키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태국처럼 난민
수용소를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로 보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국격 있는 나라로 된다고 했을 경우 북한 주민들은 중국으로 떨쳐나올 것이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1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악착같이 버티면서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북한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중국 정부는 김정은을 보살피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어쩌면 중국의 이해관계의 득실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오래도록 장기 집권해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저 역시도 응원합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 문제나 그들이 처한 상황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동포, 이웃나라, 북한 주민들이 독재 체제 밑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한다고 미얀마처럼 언론이 공개되지 않은 속에서 꽉 닫혀있는 감옥 같은 북한 땅 안에서 말 못하고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